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캔 한글 특강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방금 전에 이제 실습까지 무사히 잘 마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표와 그림을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위에서 이제 보시는 테이블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이제 공부하시거나 이제 선행연구 리터처 리뷰 하실 때 이제 흔히 보실 수 있는 국의 아티클 양식이죠. 상단과 하단에만 줄이 있고 이제 양옆으로는 선이 생략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국내는 물론 이러한 양식을 준수하는 곳이 많으나 이제 학회지마다 약간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회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이렇게 표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습을 같이 해보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지금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습하기입니다. 자, 아래에 표를 만들어 주세요. 아래가 아니라 이 옆이죠. 오른쪽에 있는 표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가로 6 곱하기 이제 세로 7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를 입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가로는 6칸, 이제 세로는 7칸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줄은 이제 한 줄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줄 추가하실 때 이제 다들 하시는 방법이 다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 줄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다음 줄을 추가할 때는 컨트롤 엔터를 쳐서 이렇게 추가를 하는 편입니다. 예, 굉장히 유용하고 편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만약에 아이고 실수로 한 칸을 더 추가했다 이럴 때 어떻게 삭제하세요? 불필요한 부분을 블럭해 주시고 딜렉트 지우기 눌러주셔도 되나 좀 더 빠르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불필요한 부분에 커서를 갖다 대시고 방금 전에 컨트롤 엔터로 이렇게 이렇게 줄을 추가했죠. 컨트롤 백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줄이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뭐 이렇게 내용 타이핑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옆에 있는 내용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오른쪽과 동일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스텝 2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작성한 것에서 이제 굉장히 좀 불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하나로 합쳐주겠습니다. 합체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 머징 할 때 이제 머징이라는 단어 많이 쓰실 텐데요. 예, 여기서도 머징이기 때문에 M,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M 눌러주시면 합치기가 됩니다. 네,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카이 제곱 값이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p 값도 이렇게 머징을 하겠습니다. 머징을 하니까 굉장히 좀 빨리 이렇게 작업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침이 이제 x2가 아니라 카이 제곱이죠. 카이 스퀘어 값. 카이 스퀘어 값을 이렇게 x2로 써주셔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카이 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식에 의해서 도출된 값이기 때문에 미지수 액수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수식 입력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을 하는 편입니다. 액수라고 안 하고요. 그리고 수식을 써서 하는 게 훨씬 더 이뻐요. 네. 그럼 수식을 어떻게 넣느냐? 약자가 단축키가 컨트롤 NM입니다. 컨트롤 NM. 다시 한번 컨트롤 NM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이 커서 깜빡이는 곳이 입력란, 그리고 위에 보이는 큰 칸이 출력란입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카이 스퀘어를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CHI, 왜 이렇게 커? 아, 예, 이 사이즈가 너무 크게 되어 있어서 크게 나왔네요. 지금 10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CHI 하니까 출력란에 이제 카이 값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었죠. 그 다음에 제곱 2라고 작성을 하셔도 되는데, 카이 2 값이 아니라 카이 제곱값이죠. 스퀘어 값.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앞서서 배웠던 이제 그 위첨자를 표현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수식에서는 위첨자를 표시하는 것이 명령어가 웃음 표시, Shift 6 있죠. 웃음 표시입니다. 그래서 CHI 하시고 웃음 표시 하나 해주신 다음에 2를 눌러주시면 카이 제곱 값이 완성이 됩니다. 예, 아까 그냥 일반적인 카이2랑은 확실히 좀 이게 다른 게 보이시죠? 그래서 카이 스퀘어 값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나가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이쁘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P값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겠죠? 가운데 정렬. 컨트롤 쉬프트 C 센터 컨트롤 쉬프트 C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별표. 예, 이거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별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위첨자 하기 때문에 Alt L 그 다음에 Alt H 위첨자. Alt H 위첨자. 아, 그리고 이거 말씀 안 드렸네. P값의 경우도 이렇게 단순히 P라고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그런데 일부 학회지에서는 이것을 꼭 이탈릭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도 있고, 또 어느 학회지는 꼭 수식으로 P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컨트롤 L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그냥 영어 P를 입력해 주시면 이게 수식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니까요. 이렇게 아까 카이 제곱했던 것과 동일한 작업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죠. 네, 예, 계속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표 제목을 이렇게 넣죠. 표, 뭐 예를 들어 표 1, 표 1, 성폭력 피해 경험 유무에 따른 자살 생각 및 자살 시도의 차이, 검증. 이런 식으로 우리 논문에서 쓰죠. 이렇게 방금 전에 이렇게 엔터 해가지고 여백을 줘서 표 제목을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표 제목 하실 때 꼭 캡션을 사용한다는 걸 기억해 주죠. 캡션 뭐냐 도대체. 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엔터를 쳐서 했으면은 이 글 따로 표 따로 글과 표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이동이 있어요. 하나로 컴퓨터가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표 위에다가 표 제목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정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요. 우리가 이제 논문을 수정하다 보면은 그 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제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 제목은 여기 있는데 정작 표는 뭐 우측에 가 있고 아래쪽에 가 있고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와 표 제목은 하나다라는 걸 알려주는 명령어가 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캡션은 어떻게 넣느냐? 일단 제목은 잘라내기 아시죠? 컨트롤 X 하셔서 조금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을 표 제목을 넣는 건 캡션으로 자 표를 이제 이 경계선상에서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럼 표셀 속성이 나오죠. 여기에서 옆에 가시면은 표의 여백 및 캡션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표 상단에 이제 캡션 제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를 선택해 주시고 설정 하시면은 이렇게 없던 게 생긴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방금 전에 넣어놨던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표 제목을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잘라내기 했으니까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잘라냈던 부분이 이렇게 붙여지는데요. 뭐야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표를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가죠. 그래서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가 나와서 우리가 대폭 논문을 이래저래 수정을 하더라도 표와 표 제목이 아까처럼 이렇게 뭐 이격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이제 캡션을 넣어주면 이게 표 제목이니까 같이 움직여라 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이죠.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곧 공개됩니다. 네, 캡션을 이렇게 지금 배웠습니다. 이거는 그림하고도 동일한데요. 좀 이따 실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표에서 어떻게 이제 줄을 표시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하, 위아래는 이제 줄을 남기고 좌우는 줄을 이제 생략하는 형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얘를 누르면 이제 선 없음을 꼭 클릭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진짜 선을 없앨 부분들 좌우, 일단 좌우를 없애죠. 그리고 설정 한번 해보시면 이제 유사하게 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없애야 되는 게 가운데선이죠. 가운데선들 없애주시면 아까 이제 불필요하게 존재하던 이제 가운데 선들이 다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다 없어졌는데 이제 P값 마지막으로 이제 P값은 이제 표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밑에 줄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시 이쪽 불필요한 부분만 블럭을 해주시고 L 선 없음 그리고 지금 밑에 줄이 필요 없는 거니까 밑에 설정 해주시면 네, 스텝 4까지 이렇게 진행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모원 다원과 동일한 걸 아실 수 있으시죠? 네. 이런 식으로 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주 질문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정말 실전 학술 글쓰기용 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자, 글만 삭제했는데 표까지 사라져 버려요. 이런 경험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번 실습.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글이 있고 중간에 표가 있는 이런 형태에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윗부분이 좀 필요가 없어요. 경제 수준부터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용이 그때 이제 글만 삭제합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을 블럭을 이렇게 해주시고 방금 전에 이렇게 글만 삭제했는데 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왜 그러느냐? 글 사이에 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이런 최종적으로 편집하는 화면만 보면은 이렇게 글이 있고 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입력상에 어디에 글이 들어갔고 어디에 표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이 이 글 사이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말을 좀 어렵게 했죠. 여러분,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방금 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컨트롤 GC 조판 보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판 보호. 컨트롤 코드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글과 최종적인 이제 출력 양식만 보이는데요. 사실 한글에서는 이렇게 니은 자가 이제 엔터라는 것이고 이렇게 스페이스바 띈 것도 이렇게 작게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명령이 되어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건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글 사이에 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글만 삭제했는데도 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만 삭제할 때는 지금 이 앞까지 이게 표니까 방금 전에 이 조판부호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이 표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 표까지 포함이 돼서 삭제를 해버리니까 컴퓨터는 당연히 표까지 삭제하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서 표까지 삭제가 되었던 겁니다. 다시 조판부호를 끄면은 안 나와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동일하게 이제 삭제를 해주실 때는 조판부호를 이렇게 컨트롤 GC를 눌러서 이렇게 켜주시고 표 앞부분까지만 삭제를 해주시면 표가 살아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조판부호 확인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실습입니다. 표가 다음 페이지에 걸쳐 있는데 중간에 나뉘지 않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표 가장 윗열이 반복되게 하고 싶어요.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실 건데요. 지금 이렇게 글을 쭉 쓰시고 그 다음에 표가 나와야 되는데 표가 다음 페이지로 나와버려. 여백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불필요한 여백이 있으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표를 나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이유가 이렇게 나눠지지도 않고 자꾸 다음 페이지로 표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냐? 이 표가 그림으로 인식이 안 돼, 표로 인식이 안 되고 글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아까 보셨던 표셀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 들어가 보시면은
이 기본에서 이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표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어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버리니까 글자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잖아요. 글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 표도 글자처럼 취급이 돼, 방금 전에 이렇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표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가 나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보면은 글자처럼 취급을 삭제해 주시고 설정을 눌러 주시면 아 이게 글자가 아니라 표구나 이래가지고 컴퓨터가 또 똑똑해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그래서 불필요한 여백을 이렇게 줄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제목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다음 페이지만 이제 독자가 보실 때 성적 수준이 이게 뭐야? 2.84, 3.03, 2.60, 2.35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게 뭐지? 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앞 페이지까지 가셔야 돼. 아, 전체 평균이 그렇고 저공존 집단은 3.03, 중공존 집단은 2.66. 굉장히 불편하죠. 독자 친화적으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목칸이 반복이 되어야 되죠. 반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맨 위에 있는 줄이 제목이다. 그러니까 나누어졌을 때 이 제목이 자동으로 반복되게 인식해 주렴 이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걸 알려주는 명령어는 제목칸만 설정을 이렇게 블럭을 해주시고 아까는 뭐 표 셀 속성 눌렀을 때 L 눌렀죠. 이번엔 P를 눌러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셀 테두리 배경 했을 때 L을 누른 거고 표셀 속성 설정 눌러주시고 이제 P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셀로 가주세요. 이 셀이 제목 셀이다. 그러니까 자동 반복하게 인식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제목 셀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제목 셀을 설정을 하고 설정 눌러주시면 아 이게 제목 셀이구나. 그러니까 페이지가 이렇게 나뉘었을 때는 이 제목 셀이 반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컴퓨터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독자 친화적으로 독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이 제목이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조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표로 오니까 막 갑자기 L 나오고 P 나오고 뭐 조금 단축키가 좀 많아서 조금 헷갈리실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 아니죠. 필요한 부분 블럭해 주시고 셀 테두리 모양을 이렇게 바꿔주시거나 L 눌러서 셀 테두리 모양 L 눌러서 바꿔주시거나 전체에 대해서 표셀 속성에 대해서 P를 누르셔서 이렇게 설정해 주는 거 크게 두 가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글만 지웠는데 표까지 날아간다. 그럴 때는 이 글 사이 우리가 지금 여기 최종 편집상에는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지금 표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표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컨트롤 GC 조판부호를 꼭 확인해 주셔라. 여기까지. 이게 좀 안 어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막 제가 막 캡션으로 달아야 됩니다. 캡션이 중요합니다. 캡션을 해주십시오. 왜 캡션이 중요하냐? 목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연구보고서 및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위 논문 쓸 때 이 부분을 이게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목차 쓰실 때 어떻게 쓰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자, 목차가 있고, 1, 서론, 이론적 배경, 이렇게 쭉 들어가고, 또 이것과 동일하게 표목차, 그림 목차,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일단 오늘 목차 얘기는, 일반 목차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면, 스타일을 매겨야 돼, 스타일. 스타일이 뭐냐? 지금 제 커서가 있는 곳, 여기 있는 스타일을 이렇게 하나하나 매겨줘야 되거든요.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한 방에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은 표목차만 말씀을 드릴게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표에 캡션을 다 이렇게 매겨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표목차를 쓸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금까지. 위로 표 있는 곳 가가지고 스텝 1을 이게 표 제목을 이렇게 컨트롤 C 해가지고 표 목차 쓰는 곳에 가져와서 아 이게 몇 페이지였지? 막 이런 식으로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지금 정신사납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힘들게 했잖아요. 이러실 필요가 없어. 왜냐? 우리는 캡션을 넣어놔서 표 제목이 뭔지 지금 컴퓨터 자체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에겐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가 뭐냐? 도구를 눌러주시고 이 밑에 이거 내려가 주시면 차례 및 색인이 있어요. 우리는 차례, 표 목차, 표 차례를 만들 거예요. 차례 만들기. 표 차례 만들기 시 방금 전에 새 탭으로 해서 새 창이 떴는데 현재 분석의 커서 위치로 가셔가지고 오른쪽 탭 이거 설정해 주시고 채울 모양 우리 일반적으로 땡땡땡땡으로 하죠. 실선으로 해서 표 차례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왜 가능하다? 우리가 표의 제목을 캡션으로 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 차례에 표목차 작성하실 때 꼭 습관적으로 표 이렇게 캡션을 넣는 거를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페이지도 알아서 컴퓨터가 다 인식을 해요. 다 인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 제목과 캡션에 달린 표 제목과 그 해당 페이지를 모두 다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쉽죠.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목차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굉장히 쉽죠? 예, 표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좀 더 얘기 나누려면 또 나눌 것이 많은데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답니다. 이 기능만 숙지하시면은 이제 학술지 용도로 이렇게 편집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세요. 예, 정말로. 그래서 방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좀 학습하시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실습 및 평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국 그 청소년학 연구, 예, 이 매달 나오는 학회지죠.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그 자기네 이제 학회 지침을 굉장히 자세하게 주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침에 따라서 전반적인 편집을 하는 것을 실습, 여러분들께도 이제 공유를 드릴 건데요. 이걸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이제 한글 특강을 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실습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논문 공통사항에 글자체는 휴먼 명조, 장평 및 자가는 이제 이렇게 요출 강력은 170. 우선 이제 패키지 양식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통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겠습니다. 전체 선택은 컨트롤 A죠. 컨트롤 A 하시면 이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일단 논문 공통사항이 휴먼 명조니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폰트부터 바꾸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체 선택해 주시고 Alt L 그 다음이 이제 글꼴은 휴먼 명조 장평은 95 자가는 0 기준 크기는 이제 그 제목이냐 장제목이냐 절제목이냐 이거에 따라서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제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는 10포인트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게 10포인트이기 때문에 10포인트를 이렇게 주고 확인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 방금 전에 입력한 대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 간격은 170, 줄 간격은 170. 이거는 Alt T 눌러서 간격 170.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위에 있는 지침은 지금 다 수행을 한 거고, 자, 제목은 15포인트 진하게 전체 선택해 주시고, 15포인트 진하게 컨트롤 B 볼드죠. 그 다음 성함 이름은 이제 12포인트 가운데 정렬 12포인트 가운데 정렬 되어 있고요. 근데 또 이게 또 보니까 여기다 안 써놨는데 굵게 볼드를 해놨죠. 볼드 해놓고 소속은 11포인트 하고 두껍게 자 초록 본문 들여쓰기 10포인트 그러면
초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블럭 해주시고 Alt T 아까 배웠던 이제 들여쓰기 10포인트 설정 네, 되어 있고요. 주제어 키워드는 이제 또 굵게 되어 있기 때문에 키워드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B. 네. 각주는 조금 다르네요. 각주는 이제 아까는 휴먼 명주였는데 본문은 이제 여기에서 제시하는 대로 각주는 글자체가 자 다시 Alt를 들어가셔서 글꼴이 바탕 장평 95 자가는 -5 설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각주가 2번, 3번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방금 전에 스타일 매긴 거를 스타일 복사 Alt C 그래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그다음에 2번에도 전체 블럭해 주시고 Alt C 적용 세 번째도 Alt C 적용 하면은 첫 페이지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네. 그 다음 서론. 서론은 큰 제목 12포인트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이제 굵게 Alt B 눌렀고요. 컨트롤 B 눌렀고요. 이것도 동일하게 들여쓰기 10포인트. 이게 만약 들여쓰기가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스타일 복사 들여쓰기 한 거를 이렇게 전체를 적용해주면 다 이렇게 들여쓰기가 들어갑니다. 네,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론적 배경도 이제 첫 번째 서론과 동일한 스타일이니까 서론에서 Alt C 복사 이론적 배경에 적용. 네. 그 다음 이제 절 제목은 중간 제목 11포인트 양쪽 정렬. 양쪽 정렬은 여기에서 일단 진하게 해주시고 Alt T를 누르셔서 이 가운데 정렬이죠. 맨 왼쪽에 있는 게 양쪽 정렬이에요. 양쪽 정렬은 그냥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양쪽 정렬 그냥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제목은 10포인트. 근데 우리가 전체를 아까 10포인트로 설정했기 때문에 따로 뭐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진하게만 볼드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네, 여기 이제 문단 들여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이제 그렇죠? 이제 표 제목 10포인트 진하게 왼쪽 정렬. 자, 아까 표 제목은 캡션으로 설정해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표 제목 10포인트 하고 이렇게 왼쪽 정렬 아까는 양쪽 정렬이었죠. 네, 표 제목은 왼쪽 정렬 설정. 그 다음에 표 내용 스타일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가져온 게 학페이지에서는 아예 한글 파일을 이렇게 다 스타일을 매겨놓고 제공을 합니다. 독자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실 때 일단 표 내용은 스타일 지정이라고 했으니까 표를 전체를 선택해 주세요. 해주시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이쪽 지금 제 커서 있는 곳에 이곳이 이제 스타일을 매겨놓는 걸 이제 빨리 가기 하는 곳인데요. 눌러주시면 뭐 굉장히 많죠. 뭐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을 그러니까 고정값을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고정값을 매겨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정값에서 이제 표 내용에 해당되는 걸 적용을 해야 되니까 쭉 내리고 오시면은 표 내용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표 내용 있죠? 표 내용을 선택해 주시면 학회에서 매겨놓은 기본 스타일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그리고 그림의 경우 개체 속성, 글자처럼 취급, 가운데 정렬. 이건 우리 아까 학습했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그림을 더블 클릭 눌러주시고 이거 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체 속성에서 글자처럼 취급 이게 설정이 되어 있었죠. 설정해 주시고 가운데 정렬 표 뒤에다 그림 뒤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시고 Alt T 가운데 정렬. 네. 그리고 그림 제목은 전체 선택해 주시고 10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진하게. 동일하게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또 동일하게 12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셨을 때, 자, 내어쓰기 25포인트, 그 다음에 양쪽 정렬, 스타일은 없다. 자, 참고문헌 선택해 주시고, 이제 내어쓰기. 기본값이 10포인트죠? 24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양쪽 정렬, 설정. 해주시면 이렇게 스타일이 매겨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회지마다 이제 볼드 처리하거나 이제 이탈릭 처리하는 부분, 제목이나 이제 뭐 학회지 명에 있어서 그건 이제 학회지에서 제공하는 그 양식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제목을 굵게 표시하기 때문에 제목만 굵게 해주시고, 그 다음은 학회지 제목 굵게, 권까지 굵게네요.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회 지침을 따라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제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이거 다시 좀 더. 네, 마지막 페이지. 제목은 15포인트. 지금 Alt L 눌렀죠?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Ctrl Shift C. 네,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은 이름 12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근데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좀 학습 용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글자 크기 키우는 거 저는 이렇게 키워요. Alt Shift E. Alt Shift E 누르면 뭐 어떻게 되냐? Alt Shift E. 글자 하나씩 점점 커지는 거. 그러면 반대로 작게 하는 건 뭐냐? Alt Shift, 좀 이거 눌러봐야 돼. 이게 제가 이걸 딸딸딸 외운 게 아니고 이게 손가락이 기억해요. 손가락이. 네, R이네, R. 작게. 작게. 글자 크기 1포인트씩 크게. Alt Shift E, Alt Shift R. Alt Shift E. 지금 크게. 지금 12포인트니까 하나만 더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Alt Shift C. 네. 그 다음 소속은 10포인트인데 이제 11포인트로 바꿔야 되니까 Alt Shift E 한번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 Ctrl Shift C. 그리고 둘 다 진하게 Ctrl B. 굉장히 간단하죠. 네. 이 글자 크기 줄이기 늘리기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네, 이렇게 단축키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참고해 주시고,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초록 두개 선택해 주시고 들여쓰기 10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이제 키워드는 진하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P.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이게 조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매겨가지고 이렇게 목차를 한 방에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조판부를 이용해서 사실 또 굉장히 좀 다양한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까지는 정말 학술 논문, 학술 용도로는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깊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좀 필요한 단축키를 위주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이제 익숙지 않으신 분들도 일부 이제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뭐가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복잡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편집 작업만 줄여도 논문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경감이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암기를 한다, 뭐 어디에 적어놓고 암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학술 논문 쓰고 계실 때 습관적으로 한번 일부러 더 단축키를 써보시는 거를, 네, 글 쓰실 때 그러니까 딸딸딸 외워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쓸 때 자연스럽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방면으로 이렇게 몸이 먼저 체화가 되게
손가락이 기억하도록 이렇게 습득을 해보시면 어느새 금방 이렇게 습득이 되시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성심성의껏 아는 한도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연락처 울랄라죠? 울랄라 네이버닷컴입니다.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 성심성의껏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유쾌한 한글 특강 좀 이제 굉장히 좀 약수 하나만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도 고생했다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 이제 도움이 되는 혹시 제가 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열심히 네,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